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친구 관계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가끔 친한 친구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친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실수를 자꾸 한다든지, 너무 인색하게 굴어서 정 떨어진다든지, 잊을만 하면 이기적인 행동을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한다든지, 그럴 때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를 이제 그만 만나야 하나?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여럿이 만나는 친구 무리라면 한 친구가 그런다고 다른 친구들을 다 버릴 순 없어요. 그리고 사람 마음이 누군가를 매정하게 끊어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나 오래된 친구라면 더 그래요. 그 친구와 인연을 끊으면 그 친구와 함께였던 내 시간까지 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무엇보다 제일 두려워하는 건 이거 같아요. 사람들한테는 누구나 단점이 있는데 이런 점이 있다고 해서 친구 관계 다 끊어내면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거 아닐까? 이 모든 고민들에 대한 답을 차례로 해드릴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런 친구들과는 끊어지는 게 맞습니다. 일단 친구 관계는 인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맥은 보통 아름아름을 통해서 도움이 되는 관계를 가리키잖아요. 친구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기대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저도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이런 적이 많았지만 그 사람들이 친구 관계였던 적은 거의 없어요. 사회학자들이 느슨한 고리라고 말하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취직이 되거나 일에 도움이 되거나 하는 관계는 친구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거의 안면만 튼 그런 느슨한 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관계는 만나면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만나서 기분 나쁘고 기운이 빠지는 관계라면 당연히 정리해야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나쁜 친구를 사귀지 않는 게 낫다. 나쁜 주변 사람 때문에 얻는 심리적 해악이 혼자라서 겪는 외로움보다 더 크다는 뜻이죠.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주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시작하면 막 응원해주고 잘 될 거라고 덕담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 그리고 시작만 하려고 하면 그거 안 된다고 기운 빠지게 하는 사람만 드글드글 주변에 잔뜩 있는 사람. 인생 순위는 게 같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책이나 강연에서 자존감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자존감 키우는 방법에 대해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그것도 주변에 자존감을 높여주는 좋은 사람을 두는 게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오래된 친구라고 해서 꼭 좋은 친구는 아니에요. 보통 중고등학교 학창시절 그 순수한 시절에 알게 된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이렇게들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한국의 학교들은 폐쇄적이잖아요. 한 학급에 몇십 명이 모여서 1년간 생활해요. 그 중에는 나하고 친구궁합이 맞는 친구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누군가하고 맞춰서 같이 밥도 먹고 쉬는 시간에 수다도 떨고 집에 갈 때도 같이 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친구의 단점이나 나하고 안 맞는 점이 있어도 어떻게든 맞춰서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까지 그 관계가 유지되면 이게 전하고는 달라지거든요. 전엔 우정을 위해서 꾹꾹 참던 걸 이제 더 참을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사는 모습이 달라지면서 가치관도 달라지고요. 점점 대화가 안 통하게 되기도 해요. 이제 사회생활하고 어른으로서의 스트레스가 많은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10대 시절처럼 친구 관계에 많은 에너지를 할애할 수가 없어요. 또 그래서도 안 되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친구는 와인과 같아서 오래될수록 좋다. 오래된 친구가 좋다는 말에 많이 인용되는 속담인데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친구 관계가 와인과 같다는 데에는 동의해요.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근데 오래될수록 좋다는 건 글쎄요. 와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게 틀린 말이라는 거 바로 아실 거예요. 와인이 숙성을 필요로 하는 건 맞지만요. 일정한 그런 숙성 시간을 지나면 오래될수록 품질이 떨어져요. 그리고 저급 와인일수록 신선한 것이 차라리 낫죠. 진짜로 좋은 와인은요. 오래돼도 상하지 않고 맛이 보존된대요. 그러니까 와인은 오래될수록 좋다.
이건 틀린 말이고, 오래되어도 변하지 않는 와인이 좋은 와인이다. 이게 맞는 말이죠. 친구 관계도 그래요. 오래되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오래됐어도 좋아야 진짜 우정인 거예요. 오래된 저품질 와인처럼 썩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요, 그걸 계속 마시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나쁜 친구 관계는 어떻게 정리할까요? 어느 날부터 우리 연락하지 말자 하고 선언하고 차단할까요? 아니면 막 연락을 피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친구가 뚜렷하게 미친 짓을 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진 않잖아요. 누군가에게 극단적인 일을 한다는 건 나한테도 데미지가 큰일이에요. 서서히 멀어지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 서서히 멀어지는 것도 피곤할 때가 많죠. 이런 문제를 다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각적인 인간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요, 관계가 좁고 집중적일수록 그 안에서 예민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만나는 친구 집단이 딱 하나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이고요, 작은 변화에도 속상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얕은 관계라도 내가 교류하는 집단이 몇 개 더 있으면요, 좀 더 시야가 넓어지고 집착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요, 내가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요. 일부러 멀어져야지 작정하고 전화 받았다 안 받았다 하고, 만나자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 만들어서 되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머리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사회생활하고 바쁘고 하면 이런 관계 만드는 것도 다 귀찮아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쓸데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회에 나와서 가치관이나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도란도란 교류하고 하는 게 얼마나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데요. 어릴 때는 피상적인 관계가 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왜 관계가 깊어야만 하지? 왜 저 사람들에 대해서 다 알아야만 관계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인터넷 공간에서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얄미운 친구 보면서 심란했던 마음, 여러분만의 답을 찾으셨나요? 네이버 카페에서 고민 사연을 받고 있어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답해드릴게요. 사연이 선정되시면 선물도 드려요. 아래 영상 설명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따라오셔도 되고요. 네이버 카페에서 남인숙 검색하셔도 돼요. 글쓰기에 관심 있으시거나 인생길 고민이 있으시면 놀러오세요. 기다릴게요.